안녕하세요. 코인 탈출기의 니마입니다. 어느덧 한 주의 절반이 지났네요.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현황 한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제 3,700만 원대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오래간만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가장 낮은 가격이었던 3,630만 원대에서 오늘은 지금 최고 3,980만 원까지 올랐었는데요. 매수와 매도를 거듭하며 현재 가격이 약 3,890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ABC 다 같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밑으로 계속 흐를 것 같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상승하게 된 요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큰 호재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법 찬성 62표로 의회 통과. 와,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만든다고 말한 게 이틀 전인데 이게 바로 통과가 됐네요. 엘살바도르 의회가 찬성 62표로 나이브 부클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몇 시간 전에 직접 상정한 비트코인 법을 통과시켰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르네요. 법안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 걸리고 통과하는 것도 시간 걸리고 그게 다시 시행되기까지도 시간 걸리는데 여기는 말 나오자마자 바로 상정하고 바로 통과되고 와 놀랍습니다. 8일 현지 시간 오후 8시경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의회에 직접 비트코인법 안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지위를 부여한다. 법안을 제출한 지 2시간 만에 엘살바도르 의회는 갈렘 나바로 국회 부의장의 승인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금융당국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크리스 게바랄 의원은 본 회의에서 이번 회의에서 내릴 결정 중 비트코인법이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1 국가예산법 개정안 등 논의해야 하는 경제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와중에 이렇게 발언했다. 이로써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법적 통화로 인정하는 국가가 됐다. 이제 엘살바도르에선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와 동등한 가치의 통화로서 유통된다. 뭔가 살짝 소름 끼쳤어요. 비트코인 법은 자유시장에 따른 환율 변동성도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이 즉각적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엘살바도르 개발은행에 대한 특별 신탁을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다. 부켈레 대통령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상쇄하기 위해 엘살바도르가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신탁 기금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은 비트코인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엘살바도르 외지나 전자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비트코인을 화폐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비트코인은 법적 통화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 등 관련 사업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부켈레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진행한 음성대화를 통해 엘살바도르에 3개의 비트코인을 낸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엘살바도르 국민을 위한 비트코인 지갑을 출시할 것이지만 국민들은 어떤 지갑이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또한 이번 주에 IMF 국제통화기금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화산에 지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채굴장을 설치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법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비트코인은 코인마켓캡 기준 전일보다 6.32% 반등한 3,846만 원에 거래됐다. 와, 저는 이게 이틀 전 기사로 봤을 때만 해도 굉장한 호재인데 하락 장세다 보니까 이게 참 영향이 없구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했는데 우와, 이렇게 빨리 통과될 줄 몰랐습니다. 진짜 여기 보면 참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네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적 통화로 인정하는 국가가 된 거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상쇄하기 위해 엘살바도르 국가가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신탁 기금을 운영할 것이다.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지책도 지금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은 비트코인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외지나 전자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누구나 비트코인을 화폐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의 고유 통화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계속 미국 달러를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달러라는 게 무조건 안정적이지만 않죠.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달러 가격이 확 올랐다가 달러가 확 빠졌을 경우에
한 나라의 경제가 좀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것도 웃깁니다. 엘살바도르에 세계의 비트코인을 낸 사람에겐 영주권을 부여할 거다. 아니, 엘살바도르에 영주권 얻는 게 참 뭘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은 아직 4천만 원 정도니까 1억 2천 정도만 지불을 하면 그 나라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화산의 지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채굴장 설치를 제한할 것. 이미 지금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 문제가 크게 한번 이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니까, 이번에 2021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준비를 좀 제대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말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되고 받아들여졌다는 게 다시 한번 좀 놀랍고요. 어쨌든 이 뉴스의 영향이겠죠?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웃긴 건 이 스트라이크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의 법정 통화가 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점핑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통화 지정, 이 관련해서는 하등에 관련이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지금 같이 협업하고 있는 스트라이크라는 것은 그냥 비트코인 지갑 그리고 금융 서비스만 하고 있는 그냥 업체고요. 아직 해당 코인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예정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코인이 전혀 아닌데 여기서 계속 하락하다가 여기서 오늘 또 한번 펌핑을 했다는 것은 모르고 지금 또 한번 구매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이 시점에 지금 이게 다시 올라갈 일이 없을 텐데 이건 좀 답답하네요. 지금이라도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스트라이크 코인은 엘살바도르 비트코인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만에 진짜 비트코인 상승하고 있는데, 와, 이렇게 상승한 곡선을 본 게 지금 얼마만입니까?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아주 영향력이 큰 국가는 아니지만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했다는데 그 큰 의미가 있고, 충분히 앞으로도 제2, 제3의 이런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죠.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뉴스를 좀 신호탄으로 어떤 상승의 어떤 기폭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 뉴스들이 다 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비트코인 고래들 저점 매수 통한 축적 지속, 강세 신호 가능성, 이런 뉴스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큰손 투자자를 의미하는 고래들이 최근 가격 하락을 틈타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고 8일 뉴투데이가 보도했다. 시장 분석업체 센티먼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고래들은 가격이 하락한 비트코인을 전보다 더 많이 매입하며 물량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1000개 이하 보유한 주소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주 사이에는 100개 이상 보유한 전체 주소 수가 급증했다. 이에 비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크게 감소했다. 매도보다 장기 보유를 선택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자신의 오프라인 지갑으로 계속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센티멘트의 분석가들은 고래들이 저점 매수에 자신감을 보이며 거래소에서 자금을 인출해가는 최근 분위기는 강세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뉴투데이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총 22,550BTC가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더 사들이기 위해 4억 달러 규모의 자금 모금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미국 정부가 랜섬웨어 해킹 그룹의 지갑에서 23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몰수했다는 보도 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코인마켓캡 자료 기준 비트코인은 뉴욕 시간 오전 거래에서 10.4% 하락한 32,838달러를 기록했다. 이게 지금 어제 나온 뉴스예요.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 이제 그럴 때도 전보다 더 많이 매입하며 물량을 계속 축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100개 이상 1000개 이하 보유한 주소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최근 3주 사이에 계속 하락할 때 100개 이상 보유한 전체 주소수가 급증했다. 정말 이 고래들은 공포 때 사 모으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고래들이 저점 매수에 자신감을 보이며 거래소에서 자금을 인출해가는 최근 분위기는 강세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건 뭐 자신감을 보이며 불안하니까 이제 코인 시장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불안한 건 아닌데 어디까지 떨어질까 그것 때문에 불안했던 건데 생각의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 뉴스가 더 있는데요. 글로벌 은행들 가상자산 금융 융합 실험 가속. 올 들어 세계적으로 은행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확산되고 있다. 민간은행뿐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도 속속 디지털 화폐 사업에 나서면서 은행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 서비스에 가상자산을 결합해 금융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을 가속화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9일 국제금융센터는 자본시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영국, 아시아 주요 은행들의 가상자산 신규 사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국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가치평가가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미국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가상자산 투자 상품 출시에 나섰다. 골드만삭스가 올 2, 4분기 중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고 모건 스탠리도 자사 고객들이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 펀드를 출시했다. 여기다 바클레이즈와 웰스파고, 시티, BNY 멜론, DBS 등 전 세계 다수의 은행들이 고액 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는 지난달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채권을 최초 발행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을 급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올해 영국에서도 은행들이 가상자산 활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영국 등 유럽 지역 내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중개 및 교환 플랫폼을 구축해 가상자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올 4, 4분기부터 영국과 유럽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영국 주요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며 일례로 영국의 낫웨스트는 고객들에게 영국 금융감독청에 등록된 가상자산 판매사를 이용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신흥국, 현금 없는 사회의 가상자산 활용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신흥국 금융당국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급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감지된다. 대표적으로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겠다며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추진이 아니고 이미 제정이 됐죠. 인도 역시 대법원에서 현지 중앙은행들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 조치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서비스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한 기준 정립에 나서며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들은 CBDC의 교환 기능과 잠재적 이점 등을 연구하고 테러 방지 규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긴 일반 지침도 공개했다. 다만 주요국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민간 기업과 배치되는 점을 리스크로 꼽히기도 한다. 보고서는 미국 재무부와 연준, 미 중앙은행은 1만 달러, 약 1,115만 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 시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했고 중국 정부도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민간은행들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차가 나타난 부분이라 짚었다. 네, 이제 이 뉴스를 보시면 골드만삭스, JP모건과 함께 미국의 가장 큰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올 2, 4분기 중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2, 4분기면 4월, 5월, 6월입니다. 지금 6월 9일이죠. 그러면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기껏해 한 20일 남았는데 자, 그럼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밑으로 더 흐른다, 무너진다,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법정화폐 인정되고 골드만삭스가 2, 4분기 중에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만들고 스탠다드 차타드는 4, 4분기부터 영국과 유럽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최근 계획을 발표했다. 4, 4분기면 이제 올해 아니죠. 이제 10월, 11월, 12월이니까 조금 남긴 했지만 이게 지금 대형 투자은행 그리고 기존 은행들입니다. 이들이 진짜 가상자산을
자기네 포트폴리오에 이제 담고 상품을 지금 내놓는다는 얘기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분위기가 진짜 좀 반전이 된 걸까요? 이게 문제는 이게 진짜 반등으로 돌아온 신호인지 3,600만 원 찍고 지금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호화폐 장세가 하락을 했을 뿐이지 중간중간에 각 코인별로 굉장한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호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했을 뿐이지 이런 소식들이 신호탄이 돼서 불이 붙기만 한다면 그동안 모아놨던 재료들을 한꺼번에 소진해서 확 올라갈까요, 진짜? 누구나 다 얘기했습니다. 6월 달에 4천만 원 못 지키면 더 내려갈 수도 아니면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천만 원 깨지고 한번 내려갔죠.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때인가요? 하여튼 어제는 굉장한 이제 하락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날이었는데 오늘은 이게 반등의 시작이고 앞으로 더 계속 올라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련의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만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만으로 대세가 크게 변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또 상황을 지켜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가 왔고 좀 돌아섰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오늘 하루도 모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탈출기의 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